자, 기억 안 나.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 자, 오늘 바로 인천 남동경찰서에서는 오늘 오후에 가방 속 살인 피해자 정영근 씨에 대한 1차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브리핑 내용 보시고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와 관계는 약 2년 전부터 함께 노동일을 하던 동료들과 피해자 야채가게 인근에서 포장마차를 하던 피해자 딸이 운영하는 포장마차로 술을 마시고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고 엄마라 부를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살해 동기에 대하여는 사건 당일 16시 50분경 이미 피해자는 술에 취하 있었고 피해자를 만나 자기 범행 현장인 피해자의 집으로 2차로 술을 마시러 가기로 약속을 한 후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날 18시경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이 있어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신빙성이 부족하여 프로파일러 등을 통하여 심층 수사 후 범행 동기 및 경위를 밝힐 예정입니다. 사체를 유기하게 된 경위는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2시 30분경 가방에 넣어둔 사체를 먼 장소까지 버리려고 했으나 가방이 무겁고 발각될까 두려워 범행 장소로부터 150m 떨어진 유기 현장에 버렸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드셨어요? 괴로웠어. 뭐가 괴로우십니까? 그냥 죽을 줄 알았습니다. 지금 신경 좀 얘기해 주시죠. 죽여주세요. 네, 지금 인천 남동경찰서에 오늘 오후 3시에 이루어진 수사 브리핑하고 그 다음에 정영근 씨가 어제 체포됐을 때 그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자, 박성윤 변호사. 예. 지금 정영근 씨 붙잡혀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살해 동기, 살해 경위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를 하지 않고 있죠.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어가지고 네. 지금 이제 프로파일러를 투입한다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정영근이가 잡혔을 때 살해 동기 물어보니까 기억이 안 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처음에는 기억이 안 난다. 그렇죠. 기억이 안 나. 살해 동기가 기억이 안 난다. 지금 과장이 발표할 때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다툼이 있었다. 18층에. 예. 같이 피해자의 집에 가서 그렇죠. 같이 술을 마셨는데 7, 예. 8시경에 예. 그래서 다툼이 있어서 사기 그릇으로 앞니말을 딱 때려가지고 숨지게 했다. 그렇죠. 예. 예. 그럼 무슨 다툼이냐? 네. 이게 지금 미스테리거든요. 예, 이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예. 55세인 정영근이와 네. 71세인 할머니와 그 딸하고 또 그러니까 할머니 옆에서 장사를 하는 소주 포장마차집을 운영하는 또 정영근이와 나이가 비슷한 딸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할머니에게는 건물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 할머니를 또 엄마 하면서 따랐다는 겁니다. 네. 그 사람이 정영근이가 왜 71세 먹은 할머니하고 다툼이 있었고 그 다툼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딸과의 어떤 그런 것이었을까? 아니면 그 할머니와의 어떤 개인적인 채권 채무나 아니면 어떤 우리가 어떤 애정이라든가 뭐도 있었을 거 아니냐 이게 예. 추측을 할 수 있는데 참 이게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지금 예. 할머니 소유로 큰 빌딩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할머니 가격이 얼마나 나가는 빌딩? 가격은 제가 모르겠는데요. 네. 그 건물 앞에서 그 딸이 소주 집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네. 예, 그리고 엄마 따랐다는 거고 그러면은 우리가 사람을 죽일 때 원인이 있거든요. 살해 동기가. 예. 채권 채무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예를 들면은 어떤 그 정영근이와 딸이 친했는데 또 예배당까지 간 정도고 예. 친했는데 이 딸과의 사이에 할머니가 또 반대했거나 또는 시기했거나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문제는 이러한 거에 대해서 정영근이가 얘기를 안 한다는 겁니다. 네. 다만 정영근이는 기억이 안 난다. 죽을 죄를 졌다. 예. 그리고 정영근이가 체포될 때도 우리가 보통 공개 수배되면 변장을 바꾸거든요. 예. 근데 입는 옷 수배일 때 사진 그대로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능범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거죠. 체크카드, 자기 체크카드 사용하면 그 체크카드로 그 소주를 샀거든요. 예. 처음으로. 그걸 추적해가지고 바로. 소주도 현찰이 없어서 체크카드로 샀다. 그렇습니다. 그 예. 남은 돈이 200원 뿐이 없었고. 네. 노숙자 생활할 수 있었거든요. 노숙자 생활했거든요. 예. 그걸로 봐가지고 그리고 가방 버린 것도 노상에다 버렸거든. 자기 집에 가까운 노상에다 버렸습니다. 이거는 어떤 그 요새 말하는 뭐 유영철 반사회적 인격 장애 뭐
사이코패스, 이 사이코패스는 아닙니다. 다만 네. 얘가 지금 얘기하지 못하는 어떤 할머니와 딸과 자기와의 사이에 뭔가 있지 않았을까? 그에 대한 아하. 다툼이 있지 않았을까? 지금 그러면요. 예. 우리 박상윤 변호사님은 경찰에 오래 투신해 있었잖아요. 예. 이렇게 지금 횡설수설하거나 뭐 갑자기 우발적으로 그냥 술 마시다가 사기로서 머리 때려서 뭐 숨지게 했다. 이렇게 횡설수설을 할 경우에 경찰도 수사 브리핑을 하면서 이 진술은 믿지 않는다라고 그랬거든요. 이럴 경우에 어떤 식으로 수사를 돌파해야 될까요? 이 수사관, 이 정영근이하고 좀 친해져야 됩니다. 네. 정영근이와 마음이 좀 소통해야 되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제 프로파일러. 그러니까 정영근이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사람, 네. 예, 그 심리학자라든가 경찰관이면서 그런 사람을 투입한다는 거거든요. 아하. 그래서 정영근이와 이 수사관과의 마음이 서로 소통이 돼야만이 정영근이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 또는 뭐 법체면 수사도 할 수 있고요.